따지고 보면 나도 금사빠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금세 사랑에 빠지는 편이었어서 내 마음속에서 피었다가 진 사랑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사랑이고 또 어떤 건 사랑이 아니었을까? 지금 계절이 가을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사랑은 육체적인 데서 오는 친밀감과 욕구, 만족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19금 콘텐츠는 당분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다음 표정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 것 같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긴 한데 좋아한다는 것은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너에게 끌린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단점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함께 보듬겠다는 뜻인 것 같아. 내가 너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상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했었나? 딱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사랑은 좀 더 격렬하고 때로는 쓰라리거나 아픈 그러니까 지랄맞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 맛에 비유한다면 좋아했다는 달달한 맛과 짠맛 정도이고, 사랑했다에는 단짠 외에도 매운맛과 쓴맛, 신맛, 감칠맛 이런 온갖 맛에다가 비릿한 피맛도 있어. 나는 말이야, 처음 한두 번의 연애는 뽑기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너무 많이 끼어든다는 뜻이야.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지만 호감이 생겼어. 사귀어보고 싶어서 좋아해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문구점 앞에서 하던 뽑기 같은 게임에 참가하게 돼. 어떤 상대가 나랑 맞을지 아직 잘 모르니까 이후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려진, 그러니까 접혀진 뒷면을 천천히 열어보게 되는 거지. 그 결과는 달콤한 사탕일 수도 있고 애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필통일 수도 있어. 또 귀엽고 예쁘고 폭신한 곰돌이 인형일 수도 있지. 물론 꽝일 수도 있어. 반대로 상대가 너를 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수가 없을 경우에는 네가 참가한 게 뽑기 게임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어. 뽑은 상대와 헤어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피맛 게임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무서우니까 뒤에서 하자. 나는 사랑이 어려운 건 앞과 뒤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고백이란 뽑기를 해놓고 열어서 봐야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뽑기 결과는 매번 다른데 한 판으로, 그러니까 첫사랑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내가 50년 살아보니까 다들 고만고만하고 특별히 나쁜 놈, 특별히 나쁜 년이 있어도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없긴 하더라.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 나 사랑 절대 안 해 이러면 너만 손해다. 물론 나는 혼자서도 완벽해.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해. 이런 사람이나 나는 인간 자체가 싫어. 외로운 게 뭐야? 뭐 혼자가 편하지. 이런 사람도 많은데 각자 숨기고 있는 고민과 근심, 걱정을 함께 나눠줄 상대가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고 내게 맞는 사람을 찾아보자. 내게 맞는 사람이란 신발 같은 거야. 나는 집신인데 한쪽은 진흙탕 한번 안 밟아본 구두라면 얼마 걷지도 못해. 사랑도 오래 안 가고 아프기만 하지. 내 발에 잘 맞는 짝을 찾아서 신고 가야 그 사랑의 힘으로 물 웅덩이도 건너고 돌도 피해갈 수 있는 거거든. 이 영상은 이제 곧 사랑을 시작할 또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내 사랑의 역사를 주절주절 풀어본 거야. 자, 보자.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릴까?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릴까? 내 사랑의 시작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였던 것 같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살, 안 해본 것, 안 가본 것, 안 먹어본 것도 많은 백지 상태에서 만난 이 사람은 나와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사람이었어. 키가 작고 못생기고 소심했던 나와 다르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어. 물론 이 그림처럼 멋있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때 내 눈에 그랬다는 거야. 외모 콤플렉스가 심해서 그랬나? 나한테 손을 내밀어주니까 마음에 훅 꽂히더라. 조금 달리 말해보자면 나의 성장기이기도 해. 학교 밖으로 막 나온 내가 부하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그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갈 수 있었거든. 하지만 괴로운 기억들도 엄청 많아. 그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성들에게 다 잘해주는 사람이었거든. 물론 그림처럼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암튼 그러면 그럴수록 질투가 났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커졌어. 그래서 매일 붙어 다니다가 사귀게 됐지. 그래도 확신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슬쩍 떠봐도 그 사람이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 불안, 불신은 더 커졌지. 게다가 나는 자존심이 되게 셌기 때문에 사랑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 울고 짜는 심파극이 아니라 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게 불안감과 자존심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는 되게 불안정한 시간을 보냈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 사춘기 때도 해본 적이 없던 방황을 하면서 보냈지. 그림처럼 뺑을 뜯은 건 아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끝난 건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이에 나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성장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예전만큼
그만큼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더라. 우리는 시작이 쿨했던 것처럼 이별도 쿨한 척하면서 멀어졌던 것 같아.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 불안과 불신으로부터 해방 말이야. 이 연애에서 배운 건 만인에게 친절한 사람을 굳이 나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또 약한 척하지 않으려고 쓸데없이 뻣뻣하게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어. 내가 소유욕을 느끼는 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나처럼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사랑은 갖는 게 아니라고? 야, 갖지 못하면 그게 내 거니? 남의 거지. 물론 광기나 집착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내 거라는 믿음을 주지 않는 관계는 허상이야. 그게 없다면 그건 가짜 사랑이야. 나는 20년쯤 뒤에 길에서 버스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어. 그가 이혼한 뒤에 또 재혼한 뒤 2번이나 말이야.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아마 사랑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엄청 격렬했고 엄청 고통스러웠으니까. 물론 20년 뒤에 다시 만난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긴 했는데 그 과거의 사랑은 아마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정표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 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뒤로도 몇몇 썸들이 있었지만 사귀었다고 말할 만한 2번째 상대는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하고 잘 통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 첫 번째와 정반대였지. 괴롭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 편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 함께 의미 있는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와의 연애는 어땠을까? 고요하더라. 설레지 않았고 일단 재미가 없더라. 대화는 잘 통했지만 역사, 철학, 문학 외에 다른 주제의 대화는 딱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 붕어빵처럼 나는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긴 해. 우리는 책 읽고 토론하는 스터디 그룹 팀원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연애 초기의 강렬한 감정은 빨리 사라진다고 해도 연애라는 거는 함께 마주보면서 서로를 탐색하거나 마주보고 치열하게 싸우거나 안아주거나 펑펑 울고 위로해주면서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하거든.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른 점들을 발견해 나갈 때마다 나는 크게 흔들렸어. 우린 너무 잘 맞으니까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교집합은 점점 줄어들었고 감정이 식어가면서 그는 절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뀌었어. 연애를 시작한 이유, 그러니까 우린 너무 잘 맞아라는 생각이 사라졌으니 관계를 지속할 필요도 없잖아. 고민 끝에 나는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물었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던 걸로 기억해. 그렇다면 나는 그를 사랑한 걸까? 이 사람과 완벽하게 통할 거라는 내 착각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까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남자도 20년쯤 뒤에 우연히 한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말이야. 그는 같은 일을 하는 아내와 함께 예전 모습 그대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사랑에도 자격증이 있다면 그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돼. 비록 내 사랑은 아니었지만 늘 박수를 보내고 있지. 이렇게 너무 다른 극과 극의 상대와 연애를 해보고 난 뒤에 사랑에 대한 큰 기대감은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뽑기로 치면 꽝에 가깝다면서 자기 비하가 심했던 나는 이런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놀라웠어. 그런 그가 좋고 고마워서 한동안 붙어 다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자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났어. 설레는 마음이 가시고 나니까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은연중에 깨닫게 됐지. 또 그때는 내 인간관계가 한참 확장 중이어서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 동아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 게 그와 연애하는 것보다 더 좋았어. 나는 술자리에 가면 자주 늦었고 그때마다 그는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계속 전화를 걸었어. 더 있고 싶은데 계속 들어가라고 강요하면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고 놀았어. 그리고 다음날 그는 매번 심하게 뭐라고 했고 나는 그 길고 긴 잔소리가 너무 싫었어. 사랑의 크기도 점점 줄어들었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어. 네 마음과 내 마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헤어지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피해 다니기만 한 것 같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싸웠고 희열은 짧은데 반해서 고통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드라마로 친다면 비극에 가까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랑을 시작하긴 쉬워도 사랑을 끝내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말이야. 다만 싸움의 발단은 매번 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연히 만난다면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소중한 네 청춘의 한 페이지를 망쳐버려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다음 이야기는 진짜 출구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오징어 게임과도 같은 아주 끔찍한
끔찍한 사랑 이야기야. 나한테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인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해보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이 나를 놔주지 않는 거지. 발목을 꽉 붙잡은 채로 말이야. 연애도 그런 함정이 될 수 있어. 상대라는 감옥에 갇혀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말이야.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게 족쇄가 됐어. 그만 만나고 싶은데 상대는 그걸 거부했지. 뽑기에서 가려진 면을 열어봤을 때 절대 헤어져주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받고 지옥으로 초대되는 거야.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 호기심에서 땅을 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무덤이었던 거지. 피맛 연애를 하게 된 거야. 달달한 사탕이 아니라. 헤어지지 않겠다는 상대는 진심이었고 협박을 당하니까 정말 무섭더라. 어쩔 수 없이 좀 더 만나긴 했는데 꽤 오래 끌려다녔어. 그러다 결국 피를 본 뒤에 겨우 헤어질 수 있었고 말이야. 피맛 연애는 여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좋아서 사귀고 보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고 거부 의사를 보였을 때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상대가 돌변하는 거야.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고 공포의 시간이 무한 반복되는 거지. 그때부터 헤어지는 건 내 의지가 아니야. 상대가 자비롭게 나를 용서해줘야 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심을 해야지. 살아서 지옥이면 죽음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혼자 떨면서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알려. 일 터지고 나서 알면 더 가슴 아파하실 테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이 공포심을 끊어버려야 빠져나올 수 있어. 꽤 시간이 흐른 뒤에 길을 가다가 시내 한복판에서 그를 만났어. 그때 내가 어땠을 것 같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 또 따라올까봐 겁이 났는데 다행히 그 사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혹시라도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남자고 여자고 연애할 상대를 좀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일단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게 좋고 진짜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힘내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여하튼 내 인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서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도 단 한순간도 뒤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없어. 내가 했던 20대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불안, 자기기만, 착각, 책임감, 광기와 같은 것들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사랑은 진짜로 있다고 믿어. 어두운 마음에 잔잔한 빛처럼 다가온 사람인데 내게 무관심해 보이지만 마음은 핫팩처럼 따뜻해. 가진 건 정말 하나도 없는데 자신만만하고 없는 걸 꾸며서 말하지도 않아. 막 설레진 않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만난다고 해서 막 두근거리지도 않는데 함께 있으면 좋더라고. 또 투정을 부리면 받아주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떠나버리지도 않아. 가로등 같은 거지. 어제도 거기에 그대로 있고 오늘도 거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내일도 거기에 그대로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힘들 때 토닥여주지도 않지만 뭔가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또 하지 말라고 막지도 않아. 거리에 있는 가로등처럼 내가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든 말든 화를 내거나 울든 말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내 미친 짓도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부끄럽더라고. 철이 든 거지.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나 역시 그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랑을 키웠고 우리는 20년째 인생 항로를 비행하는 중이야. 그의 한결같음과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을 에너지 삼아서 말이야. 만약에 사랑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속되는 상태 또는 좋아하는 마음을 지속하고 싶은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난 뒤에 상대의 단점이 싫더라도 무조건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주는 인내와 이해, 감동, 고마움의 순간들이 사랑의 크기를 키우는 것 같아.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안주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사는 거라고들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긴 해. 끝으로 혹시 이거 아니?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그 다음 말은 뭘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야. 기영도 시인의 시 일부인데 내 맘대로 해석하자면 좋은 사랑을 하려면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 같아. 나도 미친 짓을 덜 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고 그러면서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긴 연휴를 갈아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쓰디쓴 월요일이 왔네. 끝.